그런데 지금 기생충에서 나오는 제시카송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부잣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남매가 외우는 방법으로 쓴 이 노래는 해외에서 제시카송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영어 번역가 달시파켓은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가장 빵 터지는 장면은 제시카송이라고 했습니다. 달시파켓은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은 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송은 불과 4마디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는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밈으로 널리 공유된 바 있습니다. 북미 팬들은 제시카송의 중독성을 느끼며 이 노래가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를 만나 영화 속 기정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개사해 부른 이른바 제시카송에 대해 누가 지어준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박소담은 감독님이라고 답했고 봉준호 감독은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시카송은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노래였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직후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일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건국기념일에 이 친숙한 음색이 일본 극장가에 울려 퍼지더니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3일절에도 일본 극장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달 10일 5위로 출발했으나 2월 첫째 주 주말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관객들이 더 늘어 지난 주말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관객들은 제시카송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는 일들도 있었지만 크게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찬일 영화감독은 제시카송의 원곡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것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독도 문제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등생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최근 도쿄올림픽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영토 주권 전시관을 7배나 크게 확장하며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흥행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생충의 불과 4마디의 노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부 봉준호 감독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해당 곡을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가 지급한 저작권료는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극중의 암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의 제시카송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매출이 234%가 늘어날 정도로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트럼프가 기생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2일 콜로라도 연설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다며 무려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며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영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으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한국에 줬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아카데미 시상과 결부지은 것은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미국 영화가 상을 받아야 했다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기생충 북미 배급사인 네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는 기생충의 수상 내역을 제시하며 팩트를 게재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 골든 토마토 3관왕, 총 127개 부문 수상, 역대 작품상 수상 중 가장 높은 로튼 토마토 지수 기록, 기생충은 419개의 리뷰와 99%의 신선도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 뉴스의 미국 특파원도 그의 트위터에 그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 내 심화되는 빈부 격차까지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생충의 수상을 깎아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시비에도 기생충은 꼭 봐야 한다며 전 세계의 극장 상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3일절 기생충은 일본의 극장과 미국의 극장 안에서 상영되며 내일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시카송의 선율이 65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남자, 구글을 만든 남자 레리 페이지보다 5조 원 더 부자인 이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블룸버그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월드 타워, 트럼프 파크 애비뉴 등 9개의 빌딩을 포함해 재산 3조 6천억 원을 보유한 트럼프보다 재산이 정확히 17.9배 더 많은 인물로 대통령이 되면 연봉 1달러를 받겠다 선언하는가 하면 미국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일주일 TV 광고에만 384억 원을 쏟아부어 경쟁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가 한 주 만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사용했던 케이스가 2012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마지막 주에 2,490만 달러, 하나로 290억 원을 사용한 것인데 블룸버그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도 한 주에 384억 원을 TV 광고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미국 대선 후보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65조 원의 재산을 가진 마이클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384억 원은 자신의 총 재산의 0.1%도 안 되는 0.059%에 불과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1억 원이라 가정하면 일주일 TV 광고 비용으로 5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부담될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배가 아팠던 미국 민주당의 잠재적 경쟁자 버니 샌더스가 성명을 통해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은 억망장자들이 수천만 달러를 써대며 선거를 사버리고 정치 과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역겹다라고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버니 샌더스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포브스가 추정한 78세 버니 샌더스의 재산 규모는 29억 원. 찰스 슈왑 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7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부자라고 여겨지는데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보다 2억 원 더 많은 29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인 셈이죠. 그런데 경쟁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의 총 재산보다 13배나 많은 금액인 384억 원을 한 주 만에 TV 광고 비용으로 사용해버리자 뚜껑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경쟁 후보자들이 열받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차원의 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의 비밀기업. CNBC는 대통령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수백억 원을 선거 캠페인에 쏟아붓고 있다라면서 그중 한 곳이 바로 블룸버그가 직접 설립한 잘 알려지지 않은 호크피시라 전했습니다. 호크피시가 비밀 기업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가 보유한 블룸버그 LP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공룡 기업에 비교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데다가 소재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NBC 기자들이 에큐린트라는 연구회사를 사용해 호크피시의 뉴욕 주소 909번지 3번가에 찾아갔더니 프런트데스크에 앉은 직원은 호크피시라는 회사는 이 건물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호크피시의 뉴욕 주소는 서류를 받는 데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크피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윤리 전문가들은 마이클 블룸버그의 조치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전했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비영리 조직 커먼 코즈의 폴 라이언 정책소송 담당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위험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선거 캠프의 줄리우드 대변인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호크피시가 할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중요한 디지털 대행 업무 및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역할을 할 것. 올해 봄에 세워진 호크피시에 블룸버그가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룸버그 캠페인이 안티 트럼프 디지털 애즈, 반 트럼프 광고에 이미 151억 원을 썼고
앞으로도 총 1160억 원을 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호크피쉬가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라 이번 선거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크피쉬 경영진만 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최고 마케팅 책임자 출신의 게리 브릭스, 포스케어 전 CEO이자 트위터 고문이기도 한 제프 글루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리 브릭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마이클 블룸버그 2020의 디지털 디렉터라 소개하기도 하였죠.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론 코웨이가 공개한 마이클 블룸버그와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 민주당보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능숙하다 라며 2020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효율적 등록 및 적절한 청중 등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마스터해야 한다. 온라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마이클 블룸버그가 민주당원들을 도울 수 있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블룸버그의 비밀기업 호크피쉬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역할을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블룸버그의 정치 성향이 중도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해 결국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를 들으시면 생각이 180도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기술 경영자로 불리고 있는 자가 마이클 블룸버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현재 골드만삭스의 최고 정보 책임자 CIO로 일하고 있는 엘르샤 위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군들이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 유럽에 있던 유대인 인구가 순식간에 9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홀로코스트죠.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이 중 한 명이 엘리 위젤. 엘리 위젤은 미국 유명 작가이자 교수로 흑야, 침묵의 유대인, 벽 너머 마을, 특히 홀로코스트의 회고록을 쓴 밤, 이 출판되면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198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는데요. 엘리 위젤의 아들이 바로 현재 골드만삭스의 최고 정보 책임자 엘리사 위젤이고 바로 그가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나선 것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강력히 규탄한 자라는 측면에서 엘리샤 위젤 골드만 CIO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의 조합도 이미 너무나 막강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골드만삭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마르쿠스 골드만이 세운 금융회사가 바로 골드만삭스인데요. 현재 17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최고로 강력한 금융회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라 불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가 공개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은행이다. 간단한 자금 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돈 정치 덕분에 최고 은행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았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했고 전직 은행원인 윌리엄 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7년 동안 월스트리트, 메릴 린치, JP모건 등에서 일을 했는데 항상 골드만삭스처럼 되길 원했다. 금융계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의 경력은 절대적인 레퍼런스로 쳐준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유럽연합의 핵심인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맡은 마리오 드라기부터 시작해서 영국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 독일의 전 경제자문, 포르투갈 전 IMF 위원, 후쭈르 중국 인민부행장, 중국 최대 규모의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에서 부행장으로 임명된 장홍리,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심지어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라인으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나 파월, NCS 부보좌관과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도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마치 전세계 핵심 자리들이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들에 의해 장악된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 미국 대선에서 얼마나 강력한 후보인지 모두들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버니 샌더스 의원이 경선에서 앞설 경우 반대의 뜻을 밝히겠다 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일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한국과는 얼마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줄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중요한 동맹국에 방위비 장사를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와는 레벨 자체가 다른 마이클 블룸버그가 엄청난 자본력과 골드만